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서부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강학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르칠 강자에다 배울 학자를 써요. 5.18 당시에 들불야학 선생님들이 자신을 교사라고 부르지 않고요, 강학이라고 불렀대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뜻이래요. 올해가 5.18 40주년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광주를 찾는 발길이 뜸할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5월을 광주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5월 기억법. 5.18 온다. 광주에는요 518번 버스가 있어요.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버스예요. 기점은 5.18 당시에 폭도의 누명을 쓰고 끌려와서 온갖 고문을 당하던 군부대 터에, 그 군부대 터에 지금 자유공원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거기가 기점이고요. 국립 5.18 민주묘지가 종점이에요. 청년 저항문화의 상징 들불야학의 태자리, 광천동 성당터, 주먹밥 날랐던 양동시장과 대인시장, 5.18 민주화운동의 가장 중심이었죠. 수많은 시민들의 피로물 들였던 금남로와의 전남도청, 그리고 관제 언론에 맞서서 정말 시민들의 한글을 보여준 MBC 4.5, 당시 시국 토론을 했던 그 녹두서점 터까지 그런 곳곳을 다 연결해주는 버스예요. 사실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게 적자 노선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래, 적자를 보아도 좋다. 그러나 이 버스 노선은 정말 필요하다. 시민들이 관철을 시켰거든요. 5.18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신압으로 오래전 역사마냥 이렇게 잊혀져가는 5.18의 기억을 영원히 잊지 말자는 광주 시민들의 스스로의 다짐이며 노력입니다. 전일빌딩은요, 당시 5.18을 목격했던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계엄군이 조준 사격을 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곳이 바로 전일빌딩 앞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사실 근데 전일빌딩은 너무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어서 사실 철거하고 신축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등을 빚는 와중에 아주 결정적인 한순간 헬기 타는 자국이 발견된 거죠. 그러자 이것을 보존해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5.18 사적지 28호로 공식적으로 지정되게 돼요. 지금 전일빌딩 외벽에는 전일빌딩 245라고 적혀 있습니다. 245가 무슨 주소냐, 번지수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신데 아니고요. 사실 전일빌딩이 철거됐다면 사라졌을 정말 중요한 유적이 있죠. 바로 헬기 타는 자국 숫자입니다. 사실 전일빌딩에서 헬기 타는이 발견됐다고 해서 저는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저항할 수 없는 하늘에서 사격을 가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옥상에 가면 당시 5.18 현장이었던 금남로와 도청, 그곳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면 시민들의 함성, 민주주의에 대한 외침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외부에서 찾는 방문객들과 다른 곳은 안 가도 꼭 찾는 곳이 있어요. 제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찾는 곳이 바로 녹두서점터입니다. 녹두서점, 유신 독재 시절 그 암흑기에 광주에 살던 청년들이 모여서 시국 토론을 하는 곳이었어요. 5.18이 터지자 그곳에서 시국 토론을 했던 사람들이, 청년 학생들이 사실 주도를 하는 거죠. 거기서 투사회보라는 걸 만드는데요. 5.18 당시에 신문 역할을 해요. 수많은 그 시민들이 죽어가는데도 그때 KBS, MBC 이런 방송에서는 예능 프로를 틀어줬대요. 그것을 보고 격분한 시민들이 결국 방송국을 불태우고 그 녹두서점의 핵심 인물이 이물연행진국의 주인공인 윤상원 열사예요. 1980년 5월 27일 도청에서 계엄군의 총칼에 사망합니다. 그분도 사람인데 두렵지 않았겠어요? 밤 넘기기 전에 죽을 텐데.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 도청에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애국가를 불렀대요.
당시 윤상원 열사는 만약에 항복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 폭도라는 것을 자인하게 되는 꼴이고 지금까지 그 죽어간 수많은 시민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지 않냐. 맞서 싸워야 한다. 윤상원 열사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밤을 넘기지 못하고 저 계엄군의 총칼에 죽게 될 거다. 내 비록 저들의 손에 죽는 패배자겠지만 역사는 나를 영원히 승리자로 기억해 줄 거다. 그때가 윤상원 열사 나이 고작 30이었습니다. 지금 녹두서점에 가면 그냥 표지석 덩그러니 하나 세워진 게 전부인데 그게 빈터가 아니라 거기에 울림이 그만큼 크다는 것. 저는 그래서 청년 학생들이 온다면 이 녹두서점 터는 꼭 한번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뜨거운 가슴을 민주유지에 대한 외침을 한번 들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광주에는 5월 서가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폐업의 위기에 몰린 시내의 여러 작은 서점들을 이게 5.18의 기업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나눔과 연대가 5.18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가치잖아요. 5월 서가는 바로 그 5.18 정신의 구현이자 실천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책방이니까 더더군다나 이러한 서가를 한쪽에 마련해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5월이 되면 5.18 이야기를 더 많이 좀 전면에 배치해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5월 서가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5월 서가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청년 문화가 앞으로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겠다. 5.18의 현대적 감성의 사적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적지 중에 시간을 맞춰서 찾아갈 곳이 있어요. 그게 5.18 시계탑입니다. 여느 도시에 시계탑 같은 거는 많잖아요. 그런데 광주 5.18 시계탑 이곳 앞에서는 행인들이 잠시 발길을 멈추는 이유가 있어요. 1년 365일 매일 오후 5시 18분이면 어김없이 이물리완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물련 행진곡은 5.18을 대표하는 노래이자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노래죠. 그래서 더 광주 사람들에게 이 노래는 애틋합니다. 꼭 지켜야 할 무형의 유산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시계탑에서 울려 퍼지는 이물련 행진곡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곳을 둘러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곳이 가장 기억에 나십니까? 광주 시민들은 이렇게 5월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5.18 사적지 어디를 가도 입구에는 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기억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것도 바로 그 슬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끔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일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부디 이곳 광주에 오셔서 5.18 사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짧은 한 문장을 부디 가슴에 담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